평가사와 경매사가 함께하는 소 등급 판정 콜라보 현장 특강, 지금 바로 현장으로 출발하시죠. 화이팅! 축산물 공판장과 도매시장 경매로 소를 출하하는 농가분들이 경매 가격이 평균보다 낮거나 같은 등급인데 경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궁금증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자존심 한우 넘버원 농협 음성 축산물 공판장 화이팅입니다. 같은 2+ 등급이라도 상중하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 그럼 어떤 것을 봅니까?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등심 색을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 등심에 껴있는 근내 지방 예. 이걸 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소 체형의 지방을 보고 저희가 상중하를 판단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옥의 유튜브 한우 경매 시황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10일, 원래 9월 21일 추석을 10여일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위기 속에 안녕하십니까 라는 이 인사 속에 코로나에 대한 조심과 또 건강하심과 이 위기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저절로 담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내 최초로 축산물 유통 또 한우 유통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축산물 품질 평가사와 경매사가 함께 협동 콜라보 특강으로 소 등급 판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품질 평가원 충북 지원 한성주 과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한성주 과장님 축산물 품질 평가사 업무를 한 몇 년 정도 하셨습니까? 네, 올해로 3년차 되었습니다. 예. 지금 추석 성수기에 물량이 많아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네. 어떻습니까? 네, 이번 성수기 물량이 역대 최대인 것 같은데요. 예. 네, 저희 직원들이 하루 최대 970두 이상을 판정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판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출근은 아침에 몇 시에 합니까? 네, 저희는 7시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7시에 출근을 하시려면 집에서 뭐 5시, 6시에 일어나셔야 되겠네요. 네. 예. 상당히 일찍 일어나셔야 되고 또 등급 판정하는 그 작업장이 냉장고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당히 추울 것 같은데 냉장고 안에서 몇 시간 정도 등급 판정 작업을 하십니까? 네, 7시부터 판정을 시작해서 1차 등급 판정을 1시간 반 하고 또 2차 등급 판정하면서 아빈을 1시간 반에서 3시간 이상을 냉장고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예, 3시간 정도 네. 판정 작업을 상당히 추운 또 냉장고에서 또 바닥이 미끄럽고 위험한 장소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특별히 그 안전과 또 건강 관리에 많이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경매실장님, 그러면 음성 공판장의 소개와 최근의 가격 동향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음성 공판장은 1974년에 서울 성내동에서 농협 서울 축산물 공판장으로 개장했습니다. 개장할 당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과 농협 본연의 농가에서 생산한 소 또 한우를 좋은 가격에 잘 팔아주기 위해서 개장을 했습니다.
음성 공판장의 거래 물량은 2021년 기준으로 1월달부터 8월달까지 8개월 동안 전국에서 소가 총 50만 7,398두가 등급 판정 유통되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음성 공판장에서 9만 4,179두가 거래가 되어서 국내 한우 전체 물량의 18.5%가 음성 공판장을 통해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예, 기준이 되는 한우 거새우 경매 유통 물량을 보면은 전국의 12개 공판장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통해서 48,051두가 거래가 됐는데 이 가운데 음성 공판장에서 한우 거새우 59,463두가 거래가 되어서 경매 물량을 볼 때는 음성 공판장이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추석 성수기를 맞이해서 하루에 많게는 920도, 930도 정도 경매가 되고 있고 하루 경매 금액이 100억을 살짝 넘기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 같은 경우에는 경매 금액이 한 1조 3천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공판장은 소농가에서 한우 농가분들이 생산한 그 축산물을 좋은 가격에 판매해주는 농협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매 가격이기 때문에 경매 가격 안정을 위해서 먼저 농가분들이 보통 30개월, 40개월 정도 정성 들여 사육해서 출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육 가공이 중요한데 음성 공판장에서는 그 현장에 지육 가공하는 그 생산 직원을 저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 정신을 가지고 최고의 지육 가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 가격 안정을 위해서 농협 안심 한우라든지 또 농협 유통이라든지 개통 판매장에서 많은 물량을 구매를 해서 가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 중도매인 분들에게 지육을 많이 구매해서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자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냉장 품질도 중요합니다. 이 최신 첨단 시설로 냉장 품질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986년에 성내동 서울축산물 공판장이 가락시장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돌아보면은 서울축산물 공판장에서 2000년 초에 제가 경매사를 할 때에 2000년 전후에 쇠고기 수입 개방 때문에 한우값이 크게 하락하고 또 폐업하는 농가도 많아서 한우 산업이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때 품질 고급화를 통한 한우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90년 초에 축산물 등급 판정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한우 거세를 통한 이 등급 판정 제도 도입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았고 또 여기에 반발하고 또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한성주 과장님 그 선배님 평가사분들이 그때에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2001년 이럴 때 2+ 등급은 없었는데 한우 거새우 최고 등급이 1+였는데 1+A 등급 평균 가격이 농가에서 30개월 정도 사육해서 출하했는데 13,000원 안팎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올해 9월달 같은 경우에 한우 거새우 1+A 최고 등급 평균 가격이 27,000원을 넘었으니까 거의 가격이 2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축산물 등급 판정 제도가 도입되면서 한우의 품질 고급화를 통한 수입육가의 경쟁력이 확보가 되고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명품 한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성주 과장님 축산물 품질 평가원이 등급 판정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쇠고기 이력제, 또 경매 가격 실시간 중계 등으로 한우 농가에서 출하를 하면 집에서도 휴대폰으로 실시간으로 경매 가격을 볼 수 있으니까 아주 공정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서
이거 말고도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 외에도 축산물 유통 조사라든지 소, 돼지 이력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가금 이력제를 새롭게 시행해서 닭, 오리, 계란도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우리나라 소득이 올라가면서 네. 소비자분들이 계란 같은 것도 네, 그 등급 판정을 보고 구입하는 그런 분들이 많고 관심도 엄청 많더라고요. 네, 네, 안성주 과장님, 그 소농가분들, 한우 농가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같은 등급인데 경매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예, 오늘 음성 공판장에서 9월 10일 한우 그새우 1 2+A 등급이 총 72두가 경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우 그새 평균 가격이 27,906원, 최고 가격은 여기 703번 42,910원, 그 다음에 최저 가격은 24,114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703번 같은 경우에 42,910원이고 231번은 25,408원이니까 경매 가격 차이가 17,500원 정도 났어요. 그리고 한 마리 가격을 보면 703번은 2,196만원, 아반떼 한 대 가격이고요. 네, 231번은 1,031만원. 예, 1,031만원도 1,000만원이 넘었으니까 예전 같으면 아주 높은 가격인데 네. 그래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일단 두 가지로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는 용량적인 부분인데요. 231번 같은 경우에는 등지방이 8mm로 얇고 등심은 96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703번 같은 경우에는 등지방은 11mm고 등심 단면적 크기는 170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일단 둘 다 등지방은 얇지만 등심 단면적 크기 차이가 굉장히 커서 한 70개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품 가치가 높은 등심 크기 차이에 있어서 가격이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육질적인 부분인데요. 같은 툭불이더라도 231번 같은 경우에는 툭불에서도 가장 낮은 번호인 7번을 근내 지방도를 가지고 있고요. 703번의 같은 경우에는 9번의 근내 지방도를 가지고 있는데 9번에서도 아주 꽉 찬 근내 지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소의 가격 차이가 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예, 쉽게 이해가 갑니다. 네, 먼저 용량 등급이 있어서 이제 똑같은 A 등급인데 네, 가장 비싼 부위가 등심이지 않습니까? 네. 등심 크기가 한눈에 봐도 703번이 훨씬 커 보이네요. 네. 예, 703번은 170, 네, 170개. 그 다음에 231번은 96, 네, 예, 70 몇 개 70개 정도 정도. 예,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육질 등급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건내 지방인데 네, 703번 같은 경우에 9번, 그 다음에 231번 같은 경우에 가장 낮은 7번, 네, 예, 703번 같은 경우 9번이지만은 규정에는 없지만은 실제로는 한 20번 정도, 예, 아주 우수하고, 네. 그리고 고기 색깔도 밝고, 밝고. 예, 등심 단면적도 매끈하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 것 같습니다. 네. 703번 최고 한우를 구매하신 분을 만났습니다. 예, 우리나라 최대 축산물 시장이 서울 마장동 시장에서 최고급 한우 전문점을 경영하시는 네. 우렁찬 한우. 예, 이름도 멋집니다. 예, 원영덕 사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 사장님은 우리 음성공판장에서 네네. 65번 중매인이시고 네. 최고급 한우가 출하 경매되면 가격이 연연하지 않고 네.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원 사장님 올해 2021년 1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네. 음성공판장에서 소가 총 10만 4천 두가 예, 경매가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한우 전체 물량의 18.5%를 음성공판장 경매를 통해서 유통이 됐습니다. 네. 그 가운데 최고 가격 1등 가격이 42,910원인데 원 사장님이 구매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 사장님께서 703번 한우를 발굴을 해서 등심 가운데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실물보다는 이 휴대폰 사진이다 보니까 조금 화질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네. 한성주 예, 평가사께서 평가하기를 네. 육량 등급이 등심 크기가 170, 예, 경복궁 기둥처럼 네네. 굵고 이 겉지방도 얇고 육질 등급은 겉내 지방도가 9번인데 규정에는 없지만 그보다 훨씬 더 우수하고 육색이라든지 또 지방색이라든지 조직감도 광택이 난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네. 예, 고기 어떻습니까? 수십 년을 봐왔지만 딱 이 수를 보고 와 이런 소리가 나온 거는 극히 드물거든요. 예. 근데 딱 이 수가 저한테는 와 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 구매를 해서 저희가 가공장에서 가공을 해 보니까 뭐 좀 전에 실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육색, 육질, 마블링 소가 갖춰야 될 거는 다 갖췄다고 보시면 돼요. 예. 소 한 마리 전체를 로스로 팔 정도로 뭐 정육 부분이나 이런 데까지 세밀하게 진짜 마블링이 차 있어가지고 참 저도 이런 소를 했다는 게 더 없는 영광이고 예. 고기가 너무 찰지다 보니까 칼이 그냥 고기 단면에 쩍쩍 붙더라고요. 그래서 예, 703번 한우를 생산한 전라남도 영암의 네. 정수 농장입니다. 네네. 김정수 대표님 부부이고 네네. 40년 정도 한우 사육을 했고 지금은 한 2,000두 이상 사육하고 있고 아들과 함께 예, 대를 잇는 장인 정신으로 최고급 한우를 생산해서 전적으로 우리 음성공판장에 출하를 해주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우 농가 고급육 사육하시는 분들이 부지런히 열심히 잘 키우셔갖고 우리 음성공판장 넘버원 공판장에 출하해 주시면 단가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예. 또 저 말고라도 다른 중매인들도 이런 소를 또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급육만 들어오면 뭐 전국 최고가는 나오게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이런 최고급 한우 수요가 네.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 고급육 시장은 앞으로도 쭉 크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원 사장님이 네. 한우 고급육의 네. 선구자, 개척자, 예,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네네. 예. 원 사장님 그러면 이런 최고급 한우는 네네. 주로 어떤 데 판매가 됩니까? 보통 이런 거는 지금 이제 과거에 비해서 고급육 시장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뭐 이제 큰 유명 호텔이나 또 요새 또 오마카세가 대세라 오마카세. 예, 오마카세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쪽에서 선호하시는 분들이 또 쓰시는 분들도 이게 마인드가 있으셔가지고 가격에 또 연연하지 않습니다. 쓰시는 분들도 예. 상품을 선호를 하지 가격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소만 좋으면 뭐 가격은 뭐 보장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런 최고급 한우는 오마카세 한 명당 네. 그 가격이 얼마 정도 할까? 보통 일반 식당 같은 경우는 뭐 150g, 뭐 200g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1인분에 얼마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해서 파는데 오마카세 같은 경우는 1인 뭐 25만 원에서 30만 원 선 이렇게 네. 해서
살림상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최고급 한우만 생산된다면 네. 수요는 얼마든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수요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그만큼 소득이 높아졌다. 예. 이런 반정도 되겠습니다. 솔직히 뭐 소득은 많이 올랐죠. 예. 전국의 한우 농가가 네네. 가장 출하하고 싶은 공판장, 음성 공판장. 네네네, 맞습니다. 또 유통인들이나 네, 또 소비자. 소비자들이 네네. 가장 구매하고 싶은 넘버원 음성 공판장인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원사장님 바쁘신데 출연해 주셔서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예. 하나비 둘. 소 등급 판정에 대한 관련 법령은 축산물 품질 평가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관련 법령 배너 클릭 하시면은 여러 가지 관련 법령이 게시판에 올려져 있는데 현재는 11번에 보면은 축산물 등급 판정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별표 4의 소 도체의 등급 표시 방법입니다. 먼저 육질 등급 표시 1-2 플러스 등급, 1 플러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점, 정육점에서 포장육에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1-2 플러스 등급, 1 플러스 1, 2, 3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등회까지 해서 육질 등급은 총 6개가 되겠습니다.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에 한우고기 포장육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라벨을 자세히 보면은 육량 등급 ABC는 표시되어 있지 않고 육질 등급만 1 플러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육질 등급과 육량 등급의 함께 표시. 육량 등급은 A 등급, B 등급, C 등급 3개가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렸듯이 육질 등급은 1-2 플러스 1 플러스 1등급, 2등급, 3등급. 육질 등급과 육량 등급을 함께 표시할 때는 A 등급은 5개가 있습니다. 1-2 플러스 A, 1 플러스 A, 1A, 2A, 3A. B 등급 1-2뿔 B, 1뿔 B, 1B, 2B, 3B. C 등급도 역시 5개. 1-2뿔 C, 1뿔 C, 1C, 2C, 3C 등급. 등급 표시를 읽는 방법은 1-2 플러스 A 등급, 1 플러스 B 등급, 3C 등급 이렇게 읽겠습니다. 좌도체를 쉽게 구분하려고 하면은 저기 이제 꼬리가 붙은 쪽이 좌도체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이제 톱이 이제 들어갈 때 뼈를 자르는 거하고 고기를 자르는 거하고 느낌이나 이제 소리가 다르죠. 칼을 이렇게 여러 번 하게 되면은 이 청이 지가지고 고기가 싫습니다. 역시 직각으로 끝을 대고 두 손으로 이렇게 쭉 밀면 되겠습니다. 쭉 밀어서 자 이게 이제 배채 장은 단매들이 동그란 거 있죠. 여기에서 사인펜 하나 정도 자르면 되겠습니다. 이게 칼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 이제 앞다리 부위가 무게에 못 이겨서 땅에 떨어지게 되죠. 너무 또 작게 들어가면 이 단면들을 볼 수 없어서 판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실구 온도 5도씨라고 하는 것은 네. 그 고기 속의 온도가 5도씨라는 뜻이죠. 네, 등심 안쪽의 온도가 5도씨 이하가 돼야지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소 등급 판정에는 네. 육량 등급과 육질 등급이 있죠. 네. 네, 육량 등급은 A, B, C 등급으로 나뉘는데요. 이 등급은 등지방 두께와 등심 단면적 그리고 도체 중량을 육량 산식에 적용하여서 나오는 육량 지수로
등급으로 A, B, C 등급을 나누게 됩니다. 용량 등급 A, B, C 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용량 지수 산식이 있습니다. 이 산식은 한우, 암소, 수소, 거세, 유구, 암소, 수소, 거세, 품종, 성별에 따라서 산식이 다릅니다. 젖소는 유구, 암소의 산식을 적용합니다. 용량 지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초 자료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등지방 두께, 배체장은 단면적, 도체 중량을 이 산식에 입력하면 용량 지수가 나옵니다. 네, 먼저 등지방 두께를 측정하는데요. 부도 2의 등지방 두께 측정 부위가 되겠습니다. 2분할한 지옥의 배 쪽으로 3분의 2 지점을 측정하겠습니다. 등급 판정 부위의 왼쪽 단면을 따라서 배 쪽으로 3분의 2 들어간 지점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측정값은 6mm로 나오는데요. 그렇지만 이 등지방은 측정 위치보다 훨씬 두껍게 측정되어서 이 등지방을 보정한 값으로 11mm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중심 크기 측정입니다. 네, 중심의 단면적을 측정하는데요. 배체장근 단면적은 등심 단면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등심 단면적을 등심 크기 측정자로 측정을 합니다. 이거는 등심 단면적 자라고 하는데요. 이 등심 크기를 재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사각형의 크기는 1제곱센티미터입니다. 정사각형 가운데 보니까 네. 작은 점이 보이네. 이 작은 점이 등심 면적에 포함이 되면은 숫자를 세고요. 포함되지 않으면 제외하고 단면적 크기를 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이 경계에 있습니다. 포함을 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등심이 매우 커서 등심 단면적자를 벗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통은 이 등심 단면적자 안으로 다 들어오는데 이걸 벗어나는 것을 보면은 이 등심 크기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등심 단면적의 크기는 170개로 나왔습니다. 용량 지수 계산은 PDA에 입력을 하나요? 네. 등지방 두께와 등심 단면적을 측정하여서 이 703번은 용량 지수가 65.64로 나왔습니다. 용량 등급은 A입니다. 용량 등급 판정 기준입니다. 한우, 거새우의 용량 등급 A 등급은 용량 지수가 62.52 이상입니다. 방금 703번 한우 거새우 용량 지수가 65.64였기 때문에 용량 등급은 A 등급이 되겠습니다. 젖소는 유구 암소의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량 등급 중에서 도체종하고 그다음에 등심 단면적하고 그다음에 등지방 두께가 있는데 등지방 두께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 네, 등지방 두께가 가장 산식에 영향을 많이 미쳐가지고 1mm 차이가 A, B, C 등급을 그러면 용량 등급은 A로 정해졌고 다음에 육질 등급이죠. 네. 가장 먼저 판정하는 것이 근내지방이네요. 네, 맞습니다. 포도사, 소도체의 근내지방도 기준입니다. 근내지방도에 의한 등급 기준, 육질 등급이죠. 1, 2 플러스 등급은 넘버 7번, 8번, 9번 1 플러스 등급은 넘버 6번 1등급은 넘버 4번, 5번 2등급은 넘버 2번, 3번 3등급은 넘버 1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1, 2 플러스 등급은 넘버 7번, 8번, 9번
같은 1, 2 플러스 등급도 7번, 8번, 9번 차이가 있죠. 그리고 기준에는 없지만은 실제 넘버 한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예, 방금 전에 261번 같은 그런 매우 건네지방이 우수한 지육도 있습니다. 넘버 6번은 1 플러스 등급, 넘버 5번과 넘버 4번은 1등급. 그러니까 1등급도 넘버 5번, 넘버 4번이 차이가 있습니다. 2등급은 넘버 3번, 넘버 2번, 3등급은 넘버 1번. 3등급 넘버 1번은 이 건네 지방을 보면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하얀색 지방이 보이지 않고, 예, 빨간색, 예, 고기만, 근육만 보입니다. 건네지방 9번에서도 상중하 있습니다. 9번 중에서 우수한 것 9-3, 중간 9-2, 낮은 것이 9-1입니다. 건네지방 8번, 4번, 3번, 2번, 1번도 마찬가지로 건네지방 번호 내에서도 우수한 것 3번, 중간 2번, 낮은 것 1번으로 판정합니다. 건네지방 5번은 5-1, 5-2번, 6번은 6-1, 6-2, 6-3, 6-4, 6-5번, 7번은 7-1, 7-2번 세부 판정합니다. 경매에서 중도매인은 9-3, 9-2, 9-1까지 세부 번호는 보지 않고 소지육을 직접 보고 경매합니다. 건출혈, 건염, 수종, 외상, 결함 판정은 매우 심한 것 3번, 중간 2번, 약한 것 1번으로 판정합니다. 1등급은 일단 근내 지방도와 육색, 지방색, 조직감을 판정해서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하고요. 마지막으로 성숙도로 등급이 하향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결정이 돼서 6량 등급이 최종 결정이 납니다. 네, 먼저 근내 지방도를 판정을 합니다. 조건표의 9번 근내 지방보다 훨씬 등심에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건네지방도 최고 기준이 9번이죠. 네. 교정에는 없지만은 네. 예를 들어서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면 네. 이거는 건네지방 한 몇 번 정도 되겠습니까? 거의 20번에 줘도 될 정도로 꽉 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번. 대단하네요. 네, 다음은 육색을 판정하는데요. 육색은 구분 번호 1번부터 7번까지 있습니다. 소도체의 육색 기준입니다. 1, 2 플러스 등급 육색은 3번, 4번, 5번. 1 플러스 육색은 넘버 2번, 넘버 6번. 예, 1등급은 넘버 1. 예, 1등급과 육색 넘버 1은 같습니다. 2등급은 넘버 7번. 예, 3등급은 육색 번호 밖에 해당하는 색이 3등급이 되겠습니다. 2 플러스 육색은 3번, 4번, 5번이고 이 소의 육색은 한우의 기준 번호인 5번보다도 밝은 3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지방색인데요. 지방색도 역시 육색과 마찬가지로 구분 번호 1번부터 7번까지 있습니다. 지방색은 넘버 1번부터 7번까지가 있습니다. 먼저 1, 2 플러스 등급은 넘버 1, 넘버 2, 넘버 3, 넘버 4번이 되겠습니다. 백색에 가까울수록 우수한 지방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 플러스 등급은 넘버 5번이 되겠습니다. 1등급은 넘버 6번, 2등급은 넘버 7번. 그 외에 1번부터 7번 외에 지방색은 3등급이 되겠습니다. 네, 한우의 기준 지방색은 3번인데요. 백색에 가까운 지방색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한우 역시 백색에 가까운 지방색을 가지고 있어서 지방색 3번을 주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조직감인데요. 조직감은 고기의 결과, 고수성, 그리고 광택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도체 조직감 구분 기준입니다. 먼저 조직감 1번은 1, 2 플러스 등급, 조직감 2번은 1 플러스 등급, 조직감 3번은 1등급, 조직감 4번은 2등급, 조직감 5번은 3등급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직감 1번 1, 2 플러스 등급. 탄력성과 지방의 질이 매우 좋으며 수분이 알맞게 침출되고 결이 매우 곱고 섬세하며 고기의 광택이 매우 좋은 것. 조직감 2번 1 플러스 등급. 탄력성과 지방의 질이 좋으며 수분이 다소 알맞게 침출되고 결이 곱고 고기의 광택이 좋은 것. 조직감 3번 1등급. 탄력성과 지방의 질이 보통이며 수분의 침출 정도가 약간 많거나 적고 결과 고기의 광택이 보통인 것. 조직감 4번 2등급. 탄력성과 지방의 질이 보통에 비해 좋지 않은 수준이며 고기의 표면이 건조하거나 수분이 많이 침출되고 결과 광택이 보통에 비해 좋지 않은 것. 조직감 5번 3등급. 탄력성과 지방의 질이 나쁘며 고기의 표면이 매우 건조하거나 수분이 아주 많이 침출되고 결과 광택이 매우 좋지 않은 것. 조직감이 좋은 것은 1번이고 1번은 1, 2 플러스 등급이고 탄력성과 지방의 질이 매우 좋으며 수분이 알맞게 침출되고 결이 매우 곱고 섬세하며 고기의 광택이 매우 좋은 것이 조직감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조직감은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요. 근내지방 번호가 높을수록 보수력이 우수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조직감을 좋게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감을 1번으로 주었습니다. 고기의 결이 거칠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네, 이 하원노와는 반대로 단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근내지방이 솟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네, 다음은 성숙도인데요. 성숙도는 척추의 단면을 보고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별표 3 성숙도에 따른 소도체 육질 등급 최종 평가 기준입니다. 육질 등급이 1, 2 플러스 등급일 경우에 성숙도가 1번에서 7번까지는 그대로 1, 2 플러스 등급이고 성숙도가 8번에서 9번 연령이 많은 암소에 해당이 되겠죠. 한 등급 내려서 1, 2 플러스 등급이 1 플러스 등급이 됩니다. 1 플러스 등급일 경우에 성숙도가 1번에서 7번까지일 경우에는 1 플러스 등급 그대로, 성숙도가 8번에서 9번일 경우에는 한 등급 내려서 1등급, 육질 등급이 1등급일 경우에 성숙도가 1번에서 7번까지는 1등급 그대로, 성숙도 8번에서 9번까지는 2등급이 되겠습니다. 2등급도 마찬가지 성숙도가 1번에서 7번까지는 2등급, 8번에서 9번까지는 3등급이 되겠습니다. 육질 등급 3등급일 경우에는 성숙도 1번부터 7번까지는 3등급, 8번에서 9번까지는 3등급이 되겠습니다. 별표 2 소도체의 성숙도 구분 기준입니다. 성숙도 1번 등뼈 흉추골입니다. 등뼈의 가시돌기는 매우 붉은색이고 다공성 조직이 부드러우며 연골이 선명하고 뚜렷함. 허리뼈 요추골입니다. 허리뼈의 연골이 선명하고 뚜렷함. 엉치뼈 천추골입니다. 엉치뼈의 각 뼈들의 구분이 명확하고 연골은 선명하고 뚜렷함. 갈비뼈는 붉고 연하며 둥검. 성숙도 구분 기준 1번이고요. 2번부터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는 등급을 그대로
육질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준다고 했는데 7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가시돌기는 붉은색이 거의 없고 연골은 완전히 고라되었으나 가시돌기와 구분 흔적이 남아 있음. 그 다음에 요추가 되겠죠. 완전히 고라되었고 연골은 고라된 형태마저 보이지 않음. 예. 이것은 갈비뼈가 되겠죠. 희고 넓고 평평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급이 한 등급 하향되는 성숙도 8번을 보겠습니다. 8번. 먼저 흉추뼈 등뼈입니다. 가시돌기는 붉은색이 없고 연골은 완전히 고라되어 가시돌기와 구분 흔적이 없음. 그 다음에 요추뼈 되겠습니다. 완전히 고라됨. 다음에는 엉치뼈가 되겠습니다. 상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엉치뼈 구분이 없이 완전히 융합됨. 그 다음에 8번 갈비뼈를 보면은 희고 넓고 평평함. 그 다음에 9번 성숙도 9번을 보면은 완전히 고라되어 연골 조직의 형태마저 구분이 불가능하고 가시돌기와 구분이 없음. 예. 요추뼈도 상동, 완전히 고라되었고 연골은 고라된 형태마저 보이지 않음. 예. 엉치뼈도 상동, 예. 갈비뼈도 희고 넓고 평평함. 육질 등급은 건내지방, 육색, 지방색, 조직감 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으로 적용하고 마지막으로 성숙도로 등급 하향 여부를 결정해서 최종 등급으로 판정합니다. 성숙도는 몇 개월 이상 등급 하향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주로 뼈를 보고 판정합니다. 흉추, 요추의 색깔과 연골, 엉치뼈 구분이 되는지, 갈비뼈 색깔, 넓이, 평평한 정도를 보고 판정합니다. 한우암소 59개월 건내지방 7번 1, 2 플러스 등급인데 성숙도 8번으로 1 플러스 등급으로 하향된 사례입니다. 429번 한우암소 1 플러스 B 등급입니다. 등심 단면적의 건내지방도를 보면은 건내지방도 7번입니다. 7번이면 1, 2 플러스 등급인데 성숙도가 8번이라서 한 개 등급이 하향이 되어 있습니다. 59개월입니다. 예. 흉추뼈, 예, 흉추뼈가 이렇게 대나무처럼 생겼고 대나무 가지처럼 생긴 것이 가시돌기인데 59개월이라도 여기에 가시돌기에 연골이 고라가 되어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쭉 예, 목 쪽으로 내려봤습니다. 다음에는 예, 요추뼈입니다. 이 채끝뼈에도 보면 하얀색 연골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엉치뼈를 보겠습니다. 예. (219번) 한우암소 1 플러스 C 등급입니다. 건내지방은 예, 8번으로 1, 2 플러스 등급인데 성숙도가 8번으로서 한 개 등급이 하향이 되어서 1 플러스 C 등급을 받았습니다. 219번 한우암소는 예, 개월수가 87개월입니다. 예, 흉추뼈, 등뼈가 대나무처럼 생겼고 이 대나무 마디 그 다음에 대나무 가지처럼 가시돌기가 생겼는데 이 가시돌기 끝에 이 하얀색 연골이 예, 고라가 되어서 보이질 않습니다. 쭉 내려보겠습니다. 예, 끝에 연골이 예, 보이질 않습니다. 목뼈까지. 자, 그 다음에 요추뼈를 보겠습니다. 채끝. 예, 채끝에도 역시 이 연골이 고라가 돼서 보이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엉치뼈. 네, 엉치뼈가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고 하얀색 연골도 보이질 않습니다. 자, 갈비를 보겠습니다. 예, 갈비를 보면은 자, 갈비뼈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갈비뼈를 보겠습니다.
거세 같은 경우에는 2, 3번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80개월이 넘은 암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8, 9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시돌기의 연고를 보면 하얗고 전혀 고라되지 않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28개월이고 성숙도는 2번이 나왔습니다. 근내지방도가 9번으로 툭불이고 육색이 3번으로 툭불이고 지방색도 3번으로 툭불이고 조직감도 1번이 나와서 툭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숙도도 2번으로 이 소의 육지 등급은 종합적으로 툭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1-2+A 등급인데 231번 한우는 경매 단가가 25,408원, 그러면 17,500원이나 차이 나는데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육량적인 부분을 보시면 같은 A라도 703번의 등심 단면적 크기는 170개였는데요. 지금 231번의 등심 단면적 크기는 96으로 거의 70개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서 가격이 이제 첫 번째로 차이가 나고요. 두 번째는 근내지방도입니다. 703번 같은 경우에는 근내지방도가 9번으로 꽉 차 있는 근내지방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231번은 툭불 중에서도 가장 낮은 번호인 7번 근내지방 번호를 가지고 있어서 가격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으로 소등급 판정과 경매 가격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지육은 자동차, 휴대폰처럼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오늘 음성 공판장에서 한우거세 1-2+A 등급이 72도 경매되었다면 같은 1-2+A 등급이라도 경매 가격이 모두 다릅니다. 경매 가격 24,114원, 최저가로부터 42,910원, 최고가도 있습니다. 근내 지방만 보더라도 9번, 8번, 7번 차이가 있고 육량 등급도 같은 A 등급이라도 등지방 두께, 등심 단면적 크기 등 차이가 있습니다. 축산물 품질 평가사는 육량 등급, 육질 등급을 등심 단면적 등급 판정 부위 중심으로 판정합니다. 구매하는 중도매인은 등급 판정 부위뿐만 아니라 지육 전체를 봅니다. 예를 들면 근내지방 마블링과 육색 지방 두께를 볼 때 목 부위부터 뒷다리 우둔까지 전체를 봅니다. 중량에 따라 가격 차이도 발생합니다. 한우 거새우 같은 경우에 지육 450kg 정도가 경매 가격 잘 나오고 400kg 미만 적은 지육, 500kg 이상 큰 지육은 경매 가격 하락합니다. 기무 경매사는 소지육 경매가는 대략 등급 판정 85% 전후, 중도매인 평가 15% 전후, 경매장 분위기 5% 전후 합쳐져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지육은 금액이 크고 같은 등급이라도 품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가격을 평가할 수 있는 경매를 통한 국내 유통이 54%로 다른 축산물에 비해 높습니다. 소등급 판정 후 국내 최대 음성 공판장에서 70여 명 중도매인과 매매 참가인이 경쟁해서 최고가 낙찰된 경매 가격이 가장 정확한 가격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2+ 등급이라도 상중하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 그럼 어떤 것을 봅니까?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등심 색을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 등심에 껴있는 근내지방 예. 이걸 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소 체형의 지방을 보고 저희가 상중하를 판단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등심 크기도 봅니까? 네, 등심 크기도 봅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전체적인 등심 크기를 보고 저희가 구매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 등급 판정할 때는 주로 등심 단면적 위주로 판정하는데 네. 중도매인 분이나 매참인 분은 네. 보실 때
지육, 목에서부터 꼬리까지 전체적으로 네.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영상은 축협, 농업기술센터 등 기관과 단체에서 한우농가 교육용으로 상영하시면 좋겠습니다. 축산물 공판장과 도매시장 직원, 중도매인 매차 및 유통업체 교육과 학습용으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대학교 축산 관련 학과 학습과 경매사 자격증, 식육처리 기능사 등 자격증 공부에도 유용합니다. 협조해 주신 한성주 과장님과 축산물 품질 평가원 무관 발전을 기원합니다.